내가 수술이라니. 그것도 제 수술이라니. 안녕하세요. 이 영상이 올라갔을 때쯤에는 제가 벌써 수술을 받고 엎드려 있는 상태일 것 같은데요. 이렇게 엎드려 있겠죠? 네모가 제가 유튜브 업로드를 당분간 못하니까 자기가 대신 유튜브를 찍어서 편집해서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술을 받기 전에 어떤 증상이 있어서 왜 이 수술을 받게 됐는지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2년 전쯤에 갑자기 한쪽 눈이 눈곱이 낀 것처럼 이상하게 보였어요. 그래서 동네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빨리 대학병원에 응급실로 가보래요. 갑자기. 그래서 대학병원에 막 이렇게 갔죠. 택시를 타고서 갔는데 제가 분명히 제일 끝에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제일 앞으로 순서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검사를 해주셨어요. 레지던트 분들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의사 두 분이 해주셨는데 서로 막 우왕좌왕해요. 이거 검사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어떻게 켜? 이러면서 막 어떻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다 들려요, 저한테. 거의 2시간 동안 검사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지금 망막이 박리가 돼 있어서 수술을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어떤 원인에 의해서 망막이 박리됐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담당 교수님이 보셔야 된대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다시 오라고 해서 20만 원을 내고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이제 병원을 다시 택시를 타고 갔어요. 어제 했던 검사를 똑같은 거를 또 다시 하는 거예요. 교수님이 이제 망막이 박리돼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원인이 첫 번째는 열공성 망막 박리라고 눈에 충격이나 이런 걸로 구멍이 뚫려서 박리가 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고도근시나 당뇨병으로 인해서 눈이 이렇게 견인돼서 찢어져서 박리가 되는 견인성 망막 박리가 있고, 세 번째는 눈에 뭔가 염증이 차서 물이 차서 박리되는 삼출성 망막 박리가 있대요. 근데 저는 구멍도 없고 당뇨도 아닌 거예요. 삼출성 망막 박리 같은데 이제 수술을 일단은 해야 된대요. 수술도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눈에 실리콘 밴드를 채워서 이 눈을 이렇게 떨어진 부분을 이렇게 조여가지고 다시 망막을 붙여주는 공막 돌융술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눈에 있는 투명한 젤리 같은 유리체를 제거하고 거기에 가스를 주입해서 망막이 여기 위에 이렇게 있다고 치면 이 떨어진 망막을 가스를 넣어서 공기보다 가벼운 성질을 이용해서 위로 이렇게 눌러줘서 붓게 하는 유리체 절제술 가스 주입술이 있고, 세 번째는 똑같은데 가스 대신에 오일을 이렇게 넣는 거예요. 오일을 넣어서, 오일도 물보다 가볍잖아요. 그래서 얘도 위로 뜨니까 이렇게 위로 눌러주는 힘으로 붙여주는 오일 주입술,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저는 2번째 가스 주입술을 처음에 받았습니다. 근데 솔직히 수술은 전신 마취를 했어요. 그래서 눈을 감았다 뜨니까 끝났어요. 근데 2주 동안 이렇게 엎드려 지내야 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엎드려 있어야 눈 뒤쪽에 있는 망막이 이렇게 가스가 이렇게 눌러주면서 붓는 거예요. 그래서 엎드려서 2주 정도를 있어야 된대요. 근데 이렇게 엎드려서 계속 지내다 보니까 목도 너무 아프고 허리도 끊어질 것 같고 팔도 멍이 들고 가슴도 찌부내니까 너무 아픈 거예요. 진짜 2주 동안 밥을 먹어도, 이게 사람이잖아요? 고개를 90도로 이렇게 이게 사람이면 밥을 먹어도 고개만 밑으로 이렇게 보게끔 거의 이렇게 있어야 되고, 너무 힘든 거예요. 진짜 수술보다 그게 더 힘들었어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다시 검사하러 갔어요, 병원에. 상태도 좋고 수술도 잘 됐고 염증도 없고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한 달 뒤에 다시 검사를 가니까 또 물이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지켜보면 자연스럽게 물이 흡수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조금 기다려보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한 달 뒤에 또 갔는데 물이 더 늘어난 거예요. 재수술을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아직 수술한 지 2달밖에 되지 않았고 눈을 자꾸 건드리면 안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거기다가 교수님이 재수술을 했을 때 괜찮아질 수도 있지만 또 물이 차서 또 재수술을 해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선뜻 수술을 결정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세컨드 오피니언이라고 보통 어떤 중요한 질병에 걸렸을 때 다른 곳도 가서 다른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고 선택을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도 여기서 이제 검사한 거 파일을 받아가지고 다른 대학병원에 갔습니다. 거기서도 원인은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A병원에서 선천적으로 약시라 시신경이 좀 남들보다 커서 뇌 척수액이 유입돼서 망막이 박리되었을 거라는 추측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새로 갔던 병원을 B라고 할게요. B 병원에서 약물로 치료를 해보자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약물이 망막 박리를 실질적으로 고쳐주는 그런 약은 아니지만 눈에 찬 물을 빼줄 수도 있는 이뇨제 역할을 해서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 없을 수도 있지만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뭐라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약을 처방받았어요. 3개월 동안 약을 먹었는데, 하나는 아세타졸이라고 녹내장에도 이렇게 치료되는 약이래요. 안압을 낮춰주고 이뇨작용을 돕는 그런 약이고, 이걸 먹으면 손발 저리는 부작용이 있어요. 칼륨이 좀 배출이 되나 봐요. 그래서 케이콘틴정이라는 약을 또 처방해 주셨습니다. 칼륨을 보충해주는 보조제예요. 이거 2개를 거의 한 3개월 먹었어요. 그리고 검사를 갔는데 물이 좀 줄어든 것 같다고, 효과가 있는 것 같다고 더 먹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한 4개월 정도 더 복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A병원, B병원 2군데 교차 진료를 보기 시작했고요. B병원에서는 약물 치료를 하면서 지켜보는 걸로 그렇게 치료 방향을 결정했고, A병원에서는 자연스럽게 흡수될 수 있으니 지켜보자, 이런 방향으로 정기검진을 했어요. 그 B병원에서 먹는 약에 대해서는 A병원에서 그거는 효과가 입증된 약이 아니라 플라시보 효과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단 나으니까 복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2 병원의 정기검진을 다니다가 얼마 전에 B병원으로 정기검진을 갔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이 환자분 지금 상태가 엄청 심각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옆에 계신 조수분이랑 막 얘기를 막 심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막 뭐 지금 가장 빨리 수술할 수 있는 날이 언제지, 막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빨리 해야 되는데 이거 나쁜 막도 생기고 상태가 안 좋아, 막 이러면서 심각하게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뒤에 수술 날짜를 잡아주셨어요. 근데 B병원 교수님이 1년 정도 해외 연수도 다녀오셨고, 그리고 되게 유명한 병원이라서 환자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재수술인 것도 믿고 계시고, 그런 모습에 제가 약간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A병원에서 첫 번째 수술을 했는데, 여기 병원 가서도 이미 건드려놨고, 여기 병원에서도 이미 첫 번째 수술을 여기서 받았고 하니까 뭐 이도저도 아닌 상태가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했던 A병원으로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바로 전화를 걸어서 진료를 땡겼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갔는데 A병원에서 별로 심각하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B병원에 갔는데 망막이 다 떨어졌다고, 심각하다고, 빨리 수술해야 된다고 했다. 하지만 저는 첫 번째 진료도 교수님한테 받았고, 제 눈 상태를 더 잘 아는 거는 교수님이라서 여기서 수술을 받고 싶어서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지금 망막 상태가 얼마 전에 검진 왔을 때랑 크게 다르지 않대요. B병원에서 그렇게 말한 거는 아마도 일반적인 경우에 뭐 찢어지거나 이래서 박리가 된 상태라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 경우에는 그게 아니라 뇌척수액이 유입돼서 박리가 된 거기 때문에 수술이 급한 것도 아니고 뭐 상태도 별로 달라지지 않았대요. 하지만 이대로 방치를 하면 나중에 안구가 위축될 수 있으니까 오일 주입술로 좀 더 강하게 망막을 붙여놓자, 이렇게 해서 수술 날짜를 잡게 됐고요. 그게 내일입니다. 제가 주변에서 제일 많이 받았던 질문이 뭐 어떤 증상이 있었냐, 이런 건데 딱히 저는 큰 증상이 없었어요. 왜냐면 제가 그쪽 눈이 원래 시력이 안 좋기도 했었고 선천적으로 그런 거기 때문에 이상함을 잘 못 느꼈어요. 근데 다른 분들 후기를 들어보면 눈에 이제 날파리 같은 게 떠다니는 것처럼 보인다든지, 눈물이나 물이 찬 것처럼 보인다든지, 검정색으로 커튼이 쳐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든지, 아니면 밤이나 이럴 때 이제 번쩍번쩍 빛이 일렁이는 모습이 보인다든지, 이런 증상이 있대요. 근데 망막은 찢어져도 통증이 없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래서 라식이나 라섹 수술 때문에 이제 검사 받으시다가 발견돼서 수술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치과 정기 검진처럼 안과도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리고 제가 이번이 재수술이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수술에 도움됐던 것들을 조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유튜브에 검색을 해봤을 때 별로 후기가 없더라고요. 수술 후기 같은 게. 블로그에 있는 후기들은 조금 있는데 그거는 가스 주입술이 아니라 복막 돌융술이라고 하나, 아까 말씀드린 밴드를 이렇게 조여가지고 붙이는, 그건 엎드려 있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저처럼 이제 가스 주입술하고 이렇게 엎드려서 2주에서 4주 동안
지내셔야 하는 분들께 제가 첫 번째 수술에서 잘 썼던 아이템들을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건데요. 이게 실리콘으로 돼 있는 쿠션 그런 건데요. 이거를 엎드려 있을 때 책상 같은 데다가 두고 여기다 얼굴을 대고 있으면 편하더라고요. 쿠팡에서 구매를 했는데 이렇게 생긴 것도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거는 편해요. 딱딱하고. 이거 실리콘 요거를 되게 잘 썼습니다. 침대에 엎드려 있을 땐 못 쓰지만 책상 같은 데 엎드려 있을 때 도움이 많이 됐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방수 밴드랑 샤워캡입니다. 2주 정도는 세수도 하지 말라고 해요. 눈에 물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이거 방수 밴드를 눈에 붙이고 머리에 샤워캡을 하고 고개를 엎드려 있어야 되니까 욕조에 저는 머리를 박고 네모가 씻겨졌어요. 일주일 정도 됐을 때 그렇게 머리를 감았는데 쿠팡에서 구매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좀 비싸요. 16,000원 정도 하는데 6개밖에 안 들어있어요, 밴드가. 근데 이거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 이번에도 미리 준비를 해놨어요. 그리고 수술을 하면 약은 먹어야 되는데 밥 먹기가 좀 힘들거든요. 계속 엎드려 있어야 되니까. 이게 사람 몸이면 고개를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되니까 목이 진짜 부러질 것 같은 거예요. 밥 먹기가 좀 힘들고 소화도 하기 힘들어요. 엎드려 있으니까. 그럴 때 밥 대신 먹을 수 있는 이런 거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 맛으로 준비를 해놨어요. 이거는 좀 맛이 없고 이게 좀 맛있습니다. 이런 간편식 같은 것도 좀 준비를 해놓으면 도움이 되고요. 이런 알콜삽 이런 것도 있으면 좋아요. 아무래도 감염 같은 거 그런 게 위험하기 때문에 저는 손에 닿는 거나 뭐 이마나 이런 거 닿는 거 다 알콜 수압으로 소독해줬습니다. 그리고 엎드려 있을 때 이마에 수건을 돌돌돌 말아가지고 많이 엎드려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거 목베개 샀어요. 이게 원통형 모양으로 돼 있어서 이게 수건보다 편할지 어떨지는 아직 안 써봐서 모르겠는데 일단은 구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사지 베드랑 접이식 타투 의자도 구매를 했거든요. 저는 이따 네모 오면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수술에서 엎드려 있는 게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사람들이 마사지 베드 구매해가지고 많이 엎드려 있는다고 해서 이것도 구매했습니다. 인터넷에서 한 69,000원에 배송비까지 해서 79,000원? 이 정도에 구매를 할 수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튼튼하고 접이식이라서 유용할 것 같아요. 여기 구멍이 있는 데에다가 이렇게 얼굴을 넣어가지고 엎드려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첫 번째 수술에서는 그냥 침대에 머리에 수건 같은 거 말아서 엎드려 있었는데 힘들었거든요. 이게 제발 도움이 많이 되기를 바래요. 제발. 제발, 진짜 제발. 벌써 힘들다. 벌써 힘들면 어떡해. 여기 몇십 초밖에 안 됐는데. 목에 힘이 엄청 들어가네. 맞아요. 그래서 목 디스크 걸릴 것 같고 허리도 끊어질 것 같고 가슴도 너무 답답하고. 네, 가슴 계속 눌려서 가슴도 너무 아파요. 이렇게 거의 2주 동안 지내야 잠도 이렇게 자야 돼. 진짜 우울해져요, 사람이. 선생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하늘도 올려다보지 못하고 밑에만 보고 있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은 타투 의자인데요. 계속 엎드려만 있으면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책상에 엎드려 있었는데 이것도 되게 많은 분들이 추천하더라고요. 접이식 타투 의자인데 앉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침대에 엎드려 있다가 조금 자세가 많이 힘들면 여기 앉아 있고 이런 식으로 자세를 바꾸면서 하려고 구매했어요. 투입! 이거는 이렇게 앉는 건데요. 이게 조절이 돼요. 그래서 저기에 얼굴을 이렇게 넣고 불편하죠? 이게 한 이 정도 돼야지 좀 편할 것 같은데 이게 너무. 근데 이게 되게 마사지 베드보다 유용하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인터넷에서 한 10만 원 정도에 구매할 수 있는데 해외 배송이라 1, 2주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중국 카페에서 구매를 했고요. 5만 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타투 의자도 그렇고 마사지 베드도 그렇고 다 사용하고 난 다음에 중고로 판매할 수 있으니까 저는 진짜 웬만하면은 정신 건강을 위해서 꼭 구매하기를 추천드려요. 그리고 저희 차로 이동할 때 병원 같은데 이제 검사 받으러 가잖아요. 차로 이동할 때가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구매했습니다. 쿠팡에서 한 10,000원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10,000원 초중반대였는데 비행기에서도 쓸 수 있다고 해서 구매했어요. 들어봐.
고급스럽다. 이렇게 해서 저기에 커버를 씌우는 거예요. 앞면 커버 미리 세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끌어안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껴안고 앉아 있는 거예요. 차로 이동할 때가 진짜 힘들거든요. 이게 없으면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되냐면 고개를 그냥 이렇게 숙이고 있어야 돼서 목이 진짜 끊어질 것 같아요. 이러고 2, 3분만 있어도 진짜 목 디스크 걸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합니다, 진짜. 이렇게 망막 박리 수술에 도움되는 추천 아이템들에 대해서 소개해드렸고요. 빨리 건강 되찾고 다시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